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잘 되는 일이 없을 땐 이렇게 6개월만 해보라. 1. 되는 게 없지만 잘 되는 척이라도 해보자. 2. 척을 하다 보면 의식이 조금씩 상승한다. 3. 내면이 단단해져야 뭐든 시작할 수 있다. 4.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낸다. 5. 하나하나 작은 성공 경험을 쌓자. 6. 온갖 핑계와 변명은 버리고 될 방법을 찾아라. 7. 끝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자. 초등학생부터 노년을 보내는 모든 사람까지 마찬가지다. 잘 되는 일이 없을 땐 일단 잘 되는 척이라도 하면서 의식을 상승시켜야 뭐든 시작할 최소한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이후에는 자신을 가능성이라는 공간 안에 철저하게 가두며 하나하나 되는 경험을 자신에게 선물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실패라는 글자를 아예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절실하다면 시간을 투자해서 실력을 키워라. 어떤 분야든 자꾸 사기를 당하고 나쁜 놈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사는 이유는 그걸 이루려는 내 마음은 절실한데 이룰 수 있는 실력은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자란 실력을 자꾸 돈과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절실한 마음은 아주 좋다. 다만 절실하다면 제발 서두르지 마라. 절실한 만큼 시간을 더 투자해서 실력을 길러라. 진실로 절실하다면 자신의 실력을 키울 시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 절실한 만큼 자신의 시간까지 투자한 사람은 결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세상에 시간보다 단단한 방패는 없으니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식, 김종원. 헐 대박, 소름 대신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법. 1. 그거 정말 근사하다. 2. 섬세한 마음이 느껴지네. 3.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고 싶어. 4. 피아노 소리처럼 듣기 좋은 말이네. 5. 좋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향기가 농밀하게 피어오르네요. 7. 댓글을 읽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그저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나이 들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된다. 명품을 걸친다고 품격이나 품위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있거나 생각에만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걸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하나 낭독하고 필사하며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해보자. 부모의 예쁜 말 필사노트 김종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40 이후 진짜 잘 사는 부부에게 나타나는 18가지 공통점. 1.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더라도 마음에 맞는 말을 들려준다. 2. 어떤 말을 할 때 밝게 웃는지 서로의 웃는 지점을 잘 알고 있다. 3. 행복은 크기가 아닌 빈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자주 웃고 즐기려고 한다. 4.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세에 휩쓸려 다니기보다는 서로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한다. 5. 옆을 지나칠 때마다 그냥 스치지 않고 지금 왔어? 밖에 춥던데 고생했네. 라는 말로 다정한 마음을 전한다. 6. 아직 안정은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굳은 믿음 덕분에 곧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7.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자주 하면 잔소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알아서 처리한다. 8. 간혹 배우자가 짜증내며 분노할 때 해결이 아닌 공감을 원하는 걸 알고 있어서 듣고 싶은 말을 따스한 음성으로 들려준다. 9.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니 일상에 배려가 가득하다. 10.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죄책감이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1. 이런 피드를 발견하면 서로가 이거 우리 이야기네 라고 말하며 배우자를 태그해서 소환한 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한다. 12.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낸다. 13. 어떤 외부 모임보다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4. 서로의 단점을 잘 알고 있지만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15. 차분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서 말하기 전에 늘 3번 이상 생각하고 입을 연다. 16.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을 하며 서로의 삶에 의욕을 높여준다. 17. 서로에게 다정한 말로 좋은 기운을 주면서 산다. 18. 밖에서는 자존심이 강하지만 집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주 배려하고 이해하며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괴테의 말처럼 결국 모든 결혼 생활은 아주 길고 긴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40 이후 잘 사는 부부는 그 시간을 한 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만들죠. 우리 오늘부터 가장 젊을 때 만나 함께 나이 드는 소중한 서로에게 누구보다 다정하고 예쁜 말만 들려주며 살아요.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국 한마디 말로 결정됩니다. 결혼 필사 괴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김종원 작가. 잘 싸우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더 잘 키웁니다.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 아이는 일상의 곳곳에서 수많은 다툼을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모가 잘 싸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부부 자신과 아이에게까지 도움이 될 19가지 잘 싸우는 태도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잘 싸우는 부부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명한 조율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며 아이도 잘 키웁니다. 1. 이해는 너무나 어려운 감정이니 애써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가 가진 그대로를 받아들이자. 2. 배우자는 진지하게 싸우는데 어설프게 웃기려고 하지 말자. 진지해야 할 땐 진지해야 한다. 3. 대화를 거부하는 건 도망가는 것과 같으니 서로 대화로 조율하려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4.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결정해야 한다. 5. 배우자의 생각과 의견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
현재 다투는 문제에만 집중하라. 다른 문제를 끌어와서 무기처럼 사용하지 마라. 7. 급발진은 급정거보다 더 위험하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감정을 쏟아내면 조율이 불가능하다. 8. 서로 이기려고 하거나 서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서로의 든든한 편이 되어줘야 한다. 9. 자꾸 싸우게 되는 주제가 뭔지 파악하라. 그 주제로 각자 글을 쓴 후 서로의 글을 읽으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10.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매번 상대를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최악이다. 11. 배우자의 길을 꺾으려고 큰 소리로 심하게 윽박 지르는 건 무식한 선택이니 자제해야 한다. 12. 그날 싸움은 그날 끝내야 한다. 분노와 슬픔을 잠자리로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아이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13.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니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14. 부부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일상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다. 15. 각자 타협이 가능한 것들과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것들을 솔직하게 글로 써서 공유하자. 자꾸 읽으면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 16. 해결한 문제는 금방 잊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잊지 않고 싸울 때마다 꺼내서 서로를 괴롭히니 그날 그날의 문제는 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17.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말과 행동 등 모든 선택을 신뢰해야 한다. 18. 행복한 부부도 자주 싸운다. 다만 그들은 싸움도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다. 19.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가 나와 다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자. 괴테의 조언처럼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부부에게는 더욱 살아갈 날들을 위한 아름다운 공부가 필요하다. 가정의 문화 수준은 결국 부부의 수준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높은 문화 수준에서 자라는 아이는 앞으로 더 깊고 넓은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냥 싸우는 부부가 아닌 잘 싸우는 부부가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아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식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환의 초등필사 인력 365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부모님처럼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은 내가 무언가를 주지 않아도 언제나 헌신적인 사랑을 주시죠.